제가 이게 강의를 하면서 2002년도인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행의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년 동안 국토 개발을 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 5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나간다. 이러한 강의를 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20년이 지나가고 이제 그 20년이 며칠 안 남았어. 야,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럼 뭐 요새는 새로 뭐 20년을 해서 장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뭡니까? 강의할 게 또 없어서 내가 그러면 2020년 동안에는 이제 무슨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거를 한번 좀 오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1960년대부터 지금 20년이니까 지금 몇십 년 거지? 60년 된 거죠? 60년 동안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 60년대에서 69년대까지는 우리 개인 소득이 150불 정도였었습니다. 이때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게 아니라 궁핍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인데 이 시골에 없는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밥 세 끼가 먹기 어렵다 보니까 자기 딸이나 아들을 밥 세 끼 먹여줄 수 있는 곳에다가 머슴이나 식모로 보냈던 시절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밥만 먹여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 끼 밥 먹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60년대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내 집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지나서 70년대서부터 79년대까지가 제가 보면은 이 궁핍한 시절을 벗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얘기를 하자면은 71년도인가 72년도에 그 부산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구미공단, 창원공단 만들면서 공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 일을 하면서 궁핍한 시대는 지나고 다시 말하면 먹는 거 세 끼는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들어간다?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을 지나서 80년도 돼서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부 때에 드디어 우리가 천불이 됐습니다. 천불이 되면서 이제 밥 세 끼 먹는 거 걱정 없고 직장이라는 곳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내 집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관심을 갖게끔 되고 정부에서도 이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해도 주택공사 사건 여러 가지 강남을 개발하면서 이 주택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80년대 초쯤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기억은 못하지만은 제가 갖고 있던 집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80년대 초에 고덕에 주공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습니다. 제가 80년대 후반때쯤에서 89년도쯤에서 제가 돈을 좀 벌어서 나도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고 해서 고덕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봤더니 18평짜리 아파트가 나왔는데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이걸 살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당시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노태우 정부에서 5개 신도시를 만들고 향후 10년간 200만 원을 공급한다고 할 때입니다.
그때가. 자, 그때인데, 저 초창기에 하던 것이 1800에서 1900에 분양이 됐던 것이 얼마 정도 갔다고요? 5천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당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5천만 원을 주고 내가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니까 사지 마. 이제는 어떤데 집값 안 올라가. 너무 올랐어. 사지 마.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그래도 사야지 하고 샀습니다. 5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한 4, 5년 정도 살았거든요. 4, 5년 정도 살았더니 그 집값이 1억 2천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신도시 어떤다? 분양할 때예요. 그럼 올라가더라고. 더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 이제. 아니, 생각 보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아. 아니, 지금은 다 지났으니까 답을 아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지금 한참 고민할 때지. 이거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나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 팔고 빠졌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신문에 났는데 그 고덕주공 아파트 재건축되면서 18평짜리 아파트 6억에서 7억에 거래된대.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올라서 3천만 원 올랐고 그 후에 3천원에서 1억 2천 올랐을 때는 5천에서 1억 2천이 7천이 올랐죠. 그 후에는 뭐냐면 억대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고 생각해 봤을 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올랐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생각해 봤는데 이 부동산이 제가 얘기한 고동만 올라서 다 올랐어. 다 올랐는데 다 오른 것도 오른 것이 그 정도 수준으로 다 올랐죠. 강남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올랐어요? 오른 이유. 왜 올랐어요? 오늘 신랑 안 온대? 와요? 자. 그만큼 돈이 많아졌으니까. 경제가 발달했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경제가 발전한 건데 그 당시에 천불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거의 3만 불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거의 어떤다? 30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 자체가 좋아서 올라가고 집을 동네를 잘 사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집값만 올라갔어? 다른 것도 올라갔어? 다른 거. 제가 결혼할 때 테레비 샀는데 테레비가 6만 원인 거 그래서 샀거든요. 지금 테레비 얼마가요? 100만 원, 2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나 샀을 때 이렇게 조그만 테레비 나도 그래도 어떤다? 몇십만 원 가죠. 올랐죠. 그러니까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되니까 테레비 자체도 좋아지면서 고급스러워지면서 어떤다? 올라가도 팔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만 올라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그러면 자 봅시다. 포니를 언제 만들었죠? 네? 포니 몰라? 아, 자동차야? 네. 70년. 70년대 후반에 만들었어요. 80년대 초반이야. 포니가. 8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그 얼마 주고만 팔았죠? 아이, 정주행이가 100만 원짜리 만든다고 그래갖고 진짜 100만 원짜리 파는 줄 알았더니 다 만들어놓고 280만 원인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100만 원이고 파는 건 세금하고 다 붙여서 280만이야. 자기가 만들기는 100만 원짜리 만들어서 난 진짜 100만 원에 파는 거 만드는 줄 알았어. 만들고도 280만 원이야. 지금 그 당시에 폰이 사는 사람이 웬만한 중상급이 샀죠. 지금 중상급이 차 어떤 거 사? 소나타, 제네시스. 무슨 소나타를 사 지금. 그랜저 사지. 그랜저 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집값만 올랐어? 자동차 값도 올랐어? 자동차도. 자동차 값이 왜 올랐죠? 경제가 발전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발전이 1,000불에서 3만 불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할게요. 한 7년 전에 제주도를 땅을 사러 갔어요. 그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더라고. 교수님, 지금 제주도 땅 사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지금 제주도 땅이 5만 원인데요. 5만 원짜리가 20만 원 되는 건 쉽습니다. 500만 원짜리가 600만 원 되기는 어려워도 5만 원짜리가 20만 원 되는 건 쉽습니다. 야.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만 불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3만 불이면 부동산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주택의 부급률이 117%면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고 봅니다. 117%면은. 그러니까 그건 뭐 통계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난 그걸 믿고 생각해 보는데 지금 지방은 120%예요. 수도권은 110%예요. 113%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아직까지 수도권은 한 4, 5%가 모자라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면 5만 불이 될 때까지 난 올라간다고 보는데 3만 불에서 5만 불 되면은 예를 들어서 6만 불 된다면 2배 뛰는 거죠. 그러면 3만 불에서 우리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 될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3만 불에서 지금 5만 불이 우리가 되려면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5년? 네? 10년? 5년?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다, 3%다. 3%면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2%다, 2.5%다 그러죠. 네. 3%죠. 3%가 10년 동안이면 몇 프로 갔죠? 30%요? 그러면 3만 불에 30%는 얼마야? 4만 불. 4만 불이죠. 10년, 지금 현재 상태로 예를 들어서 3%씩 올라간다 그러면 4만 불이 되는데 10년 걸리는 거야. 그러면 현재 4만 불이 됐을 때 현재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고덕의 재건축 아파트를 6억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그 고덕짜리 6억짜리 아파트가 얼마 갈 것 같아요? 14억 갈 것 같아요? 12억 갈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건 누구든지 모르는데 과거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집값이 올라간 거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경제 성장이 5배가 됐으면 집값도 한 5배가 되더라. 대충. 근데 경제 성장이 3만 불에서 5만 불이 됐을 때 2배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럼 2배가 올라갈 때까지 집값을 그 수치로 본다 그러면은 10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10년에 지금 3억짜리가 10년 후에 6억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텔레비나 자동차 값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그거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경제가 발전돼서 모든 것이 다 올라가죠. 빵값도 올라가고 사과꽃 값도 올라가고 뭐든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올라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오르는 걸 바라보고 투자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물가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올라갔을 때 투자의 매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올라가는 거나 집값 올라가는 거랑 비등하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투자의 매력이 없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데 5만 불 된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조인수 씨한테 내가 약속을 하면 내가 내일 5억 드릴게. 얼마? 5억이요. 5억.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면 내가 5억을 줄 테니까 2년 안에 6억을 만들어 놓을 자신 있으면 내가 5억 줄게. 부동산 투자로.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1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5억에 5천만 원 벌으면 10%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 년 10%를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는데요. 그럼 있으면 뭘로 투자할 거예요, 여기서? 주택도 있고 상가, 오피스, 토지. 뭘 투자할 거야? 5억 가지고 뭐 투자할 거야? 1년에 10%씩 벌 수 있는 거. 뭐? 주택, 상가, 오피스, 토지. 뭐 할 거야? 주택하고 토지. 그냥 책임 없이 아무거나 막 찍어. 그냥 무슨 연필로 돌려 찍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금 주택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수도권이 약 113%라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3, 4년 안에 117% 차면은 이게 뭐야? 수요 공급이 끝나요. 그럼 어떤 것이 올라가냐 하면은 살기가 어려운 옛날에 짓은 집은 비고 살기가 편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만 되지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란 얘기야. 나쁜 집에서 어떻게 한다? 좋은 집으로, 좀 더 편한 집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어떤다? 연 10%가 나온다는 주택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 말고 상가는 어때, 상가? 상가는 좀 뭐, 상가 어때? 상가. 10%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온라인 쇼핑하고. 그렇죠. 홈쇼핑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이마트든지 이런 그 대형 쇼핑몰도 지금 어떻게 한다? 적자는 아니더라도 옛날만큼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상황이 좋아지면은 좋은데 잠시만 그러면 좋은데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홈쇼핑으로 뺏기죠. 이마트나 이런 대형 쇼핑점에 가서 200원 싸고 뭐 한 거를 우리가 돈을 아끼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뭐 하는 시대야? 편하게 하는 시대로 된다? 바뀌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가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어떤다? 어렵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먹는 거는 가서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먹는 것도 지금 얼만큼 그냥 먹는 것도 잘해서 홈쇼핑에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럼 오피스를 투자하면 어때요? 오피스. 오피스 어떻게 봐요? 오피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출퇴근 시간 없이 자기가 나오고 싶은 시간에 나와서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해낼 것만 다 해내라 그래. 그럼 이제는 집에서 해다가 메일 보내면 돼. 그런 시대가 또 온다 안 온다?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피스도 제가 보면 그다지 밝은 건 아니에요. 물론 위치가 좋고 사무실로 써야 될 중심가는 가겠지만은 변두리에 웬만한 오피스 지금 보면 투자하기 힘들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자, 토지는 사면 된다 안 된다? 잘 사야 된다. 네, 잘 토지가 사야 될 것 같아요. 토지는 어때요? 토지는? 아니, 토지는 주택, 상가, 오피스를 짓기 위한 토지죠. 근데 이게 안 되는데 토지가 팔지 안 팔려? 아니, 주택인지 상가인지 오피스를 짓기 위한 토지 아닙니까? 근데 주택도 안 돼, 상가도 안 돼, 오피스도 안 되는데 토지가 팔려요? 제가 봤더니 지금 투자가 제가 김해 인제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수강생 하나가 뭘로 돈을 버는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창고를 임대해 주는 겁니다. 창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보면 그 저걸로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팔다 보니까 그 창고가 필요한 거야. 결국 아무 쓰잘데없는 건데 차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곳을 창고로 빌려주다 보니까 그 창고를 빌려가고 거기다 물건 쌓아놓고 전화 받고 뭐 하고 어떤다? 배달해 주는 거야. 그 창고 우리 지금 보면 그게 지금 보니까 자기는 그걸로만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괜찮습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사놓고 있으면 올라갔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의 부동산 투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현시가예요, 현시가. 현시가로 사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팔으면 된 것이 이것이 뭐야?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요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놓고 이렇게 3년, 5년 지나도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곳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먼저 옛날처럼 이슈도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이 가격에 사지 말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걸 사서 이 가격에 팔아야 될 거라고 봐.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현시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시가보다 가격이 어떤다? 떨어진 걸 사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시가보다 싸게 사려면 부동산이 문제가 있어야지 떨어지지 문제가 없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몇 년 전에 여자분 수강생이 한 분 있다가 강의 시간에 쉬는 시간에 교수님 제가 이 교수님한테 강의 듣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땅을 하나 사놨거든요. 이 땅이 지금 어떤가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땅을 돈 주고 사면은 받는 대가가 뭐라 그랬죠? 또 잊어먹었어요? 땅을 돈을 주고 샀어. 돈을 줬으니까 받는 대가가 있잖아요. 대가가 뭐라 그랬죠? 사용의 가치. 사용의 가치라 그랬죠. 그럼 사용의 가치를 산 거야. 근데 사용의 가치가 사용하는 것을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법대로 쓴다? 법대로 쓰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저한테 보여준 그 땅을 봤더니 사용의 권리가 농사를 짓는 권리밖에 없어. 농사를 땅에다가 져요? 흙에다 져요? 집을 짓는 건 땅에다 짓지만은 농사 짓는 걸 땅에다 져? 흙에다 져?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산 것은 땅을 산 거야? 흙을 산 거야? 그러니까 흙을 사놓고 자기가 땅을 샀는지 흙을 샀는지 모르고 저 이 땅 샀어요. 그런데 내가 봤더니 땅을 샀다 흙을 샀다. 흙을 산 거예요. 사용의 가치를 없는 농사밖에 질 수 없는 흙을 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땅을 투자할 때 흙을 사야 돼, 땅을 사야 돼? 돈 되는 거. 뭘 사야 돼? 그걸 사서 땅을 만들어야 그렇지. 우리 역시 우리 수영생사람 다시 말하면 어차피 땅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시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흙은 어떻게 한다? 가격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그 흙을 뭘로 만든다? 땅으로 만들어 판다. 그러니까 흙은 흙인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흙이 있고 땅으로 못 만드는 흙이 있는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흙만 골라서 사서 어떤다? 땅으로 만들어 갖고 판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도 지금 내년서부터 부동산 투자는 이런 걸 골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또 그러더라고. 교수님 말로는 그럴듯한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디 흙을 갖다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론이 그렇다 이런 얘기지 실전에 가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찾아보면 있다. 그치 못 찾은 거야 없는 거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투자를 고르는 건 딱 이것만 고르는데 이 네 개입니다. 네 개. 제일 첫 번째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만 매입한다. 건물이 있고 뭐가 있다?
땅이 있는데 건물은 경매에서 빠지고 땅만 나오는 겁니다. 땅만 나오면 가격이 싸요, 비싸요? 왜 싸죠? 싼 이유. 사용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 건물. 싼 이유. 건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용의 가치라 그랬죠. 근데 그 땅을 누가 사용하고 있죠? 건물이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땅을 주고 샀어도 건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사용 가치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현재 건물이 사용하는 것을 내가 땅만 사서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사용의 권리를 내가 찾아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제일 첫 번째 그런 걸 오르고 두 번째 건물을 지려면은 건축법에서 도로가 있어야 되죠.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내줘야 안 내줘요.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하나 골라주고 사라 그러면 사 안 사? 안 사죠. 근데 그거를 사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맹지라면 살만한 거죠. 세 번째, 공유 지분으로 매입한다. 아까 부동산은 뭐라 그랬죠? 사용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시켜줘 갖고 사남매와 배우자가 된다? 상속을 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 출가를 해서 다른 데서 살고 있고 배우자는 어떤다?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지분으로 어떤다?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용하는 건 누가 사용하고 있죠? 엄마가. 나는 사용의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사용의 권한을 뺏어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것도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건물을 사는데 건축물 관리상이 있는 걸 사, 없는 걸 사? 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게 돈이 돼?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것은 시가대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비싸게, 나쁘면 나쁜 대로. 하지만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자기 원 가격을 못 받고 가격이 내려가게끔 돼 있는데 그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을 만들어서 내가 양성화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그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든지 건축물 관리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어떤다? 돈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현재 고르는 물건 이 1, 2, 3, 4, 4번에 들어간지 이 저기 외에 들어간 건 저는 고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물건 추천 강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먼저 달에도 그 물건 추천 강의 들으셨죠? 그 제가 4가지 말고 내가 고르는 게 있어요? 저 4가지 말고 고르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봐요. 저 4가지 속에 안 들어가는데 네가 추천했잖아.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4가지 안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든지 조금 아까 이 4가지를 가지고 해결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뭘 하자? 법을 이용해서 요구하자. 법이 누구 편이라고 그랬죠? 아는 사람 편. 법을 알고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이죠. 법은 누구 편인가?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 편입니다. 자, 실전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4가지를 골라서 해결하는데 뭘 이용한다고요? 법을 이용한다. 제가 땅과 반값 경매라는 밴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카페에 제가 땅값, 반값 경매를 가지고 이 밴드에 올리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 밴드에 질문을 했어요. 제주인데 오래된 블럭 건물입니다. 도로는 오래된 거로 보입니다. 번지수 가르쳐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볼게요. 조천읍 교례리 410지 건물이 도로 827에 삐져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통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400 마당으로 사용 중입니다. 작년에 시청에 가니 공무원이 개인끼리 해결하라고 이런 민원이 많아서 조례 제정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있고 여기 앞에 도로가 있죠. 여기 보면 크게 하면 도로가 있죠. 그렇죠? 땅이 있고 도로가 있죠. 근데 항공사진을 보면은 이게 땅이 있죠. 그 이 도로가 없죠. 도로를 여기다 마당으로 차지하고 쓰고 있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땅 주인은 이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적도상에 분명히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앞집이 어떤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 앞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흙을 땅으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려고 하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 앞에 도로를 내달라 했더니 이 집에서 내줘, 안 내줘? 안 내줬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말했죠. 그때 말했더니 공무원이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죠. 당신들끼리 해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나한테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이 뭐야? 밴드에서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지수를 가르쳐 준다면은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랬죠. 번지수를 가지고 내가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요. 827이 뭐야? 누구 거죠? 국가 거죠. 도로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고 국가로 돼 있다는 얘기는 저거는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다, 안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말로 가서 저 앞에 있는 사람 보고 터달라 했더니 안 해주지만은 도로법에 보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는 누구든지 막거나 훼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로법을 앞세워 갖고 도로법이 이렇게 돼 있는 그 도로 대장에 올라갔는데 너 왜 막고 있으니? 터라. 한번 터져요, 안 터져요?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저럴 때 어떤 법을 어떻게 찾느냐 순서를 찾아가서 그 법을 이용하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더 볼까요? (2016) 3617 제가 책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제가 경매 물건을 갖고 이 실전 사례로 해서 책에다 쓰는데 제가 경매 물건 번호를 지우지 않습니다. 출판사에서 다 지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번호를 정확하게 알아갖고 저한테만 강의 듣지 말고 집에 가서 본인이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권리 분석을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나온 것을 제가 추천을 하고 설명했을 때 번호를 지우지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토지 면적이 118평이 4억 3,200이 시작해서 1억 4,800까지 떨어졌죠? 맞아요? 네. 그럼 4억짜리가 1억 4,800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떤다?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맹지죠? 맹지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것이 4억 3천짜리가 1억 4천까지 떨어질 때까지 저거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자고 물어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많겠죠. 아니 4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는데 보십시오. 보면 현황은 도로가 있죠. 지적도상은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현황은 도로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러면 담당자가 허가를 내준대 안 내준대? 안
안 내준다 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저도 저걸 보고 담당자한테 갔습니다. 가서 이걸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너무너무 많이 물어와서 귀찮은 거야. 그냥 그거 얘기할 때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더 이상 말도 걸지 마요. 아우 꼴도 보기 싫다는 거야. 왜? 내가 보기엔 수백 명이 물어본 거야. 아우 안 돼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 포천시 조례에 보면은 저렇게 해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을 때는 지적동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조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귀찮은지 건축위원 이제 2층에 있으니까 2층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저거 물어보는 게 지겹다 이런 얘기야. 내가 2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건축위원이래. 그래서 이거 저 토지 연계가 확인돼 놓고 이거 해줄 수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그 담당자 이렇게 보더니 그 건축위원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런 걸 건축허가를 내주면 개나 소나 똥이나 다 내주는 거지 뭐 뭘 복귀를 볼 게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더 이상 말 걸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다. 건축법 보겠어요? 건축법에서 도로를 하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했죠. 여기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4m 이상인 도로라 그랬지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면 그 다음과 같은 도로는 국토개미 이름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다시 말하면 새로 만들겠다거나 또는 변경하겠다고 고시가 되어 있는 도로죠. 위 가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도로로서 이외의 도로로서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죠. 건축허가를 낼 때 지정한다 이러면 그게 건축법상 도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건축법 45조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보면 건축법 제45조 주민이 오랫동안 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죠. 그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 오랜 동안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를 쓰고 있는데 오랫동안 주민이 쓰고 있을 때는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넣는다? 조례로 정한 것이에요. 조례를 정하니까 포천시 건축조례 봤습니다. 봤더니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애한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질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6.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가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서류를 다 첨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고 정식으로 질문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 서류를 첨부해서. 그랬더니 포천시에서 당연히 안 되죠 했다가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는 통로에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제에서 제척할 시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말로 할 때는 안 된다 그러다가 서류로 근거 서류를 집어넣고 법과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달라 그랬으니까 해준대 안 해준대? 말로 해야 돼? 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법과 조례를 찾아서 더 밀었을 때 담당자가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내년서부터는 정상적인 현시가로 사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겠다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부동산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사기 전에 그 문제점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해결할 수 있으면 사서 해결해서 팔자.
하는 것이 제 내년서부터의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 저런 부동산 많이 사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